자, 마감 동쇼가 진입됐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 수급까지 나오니까 수급까지 들여다볼 텐데, 오늘 기준에서 진원생명과학이 상한가, 제넨바이오가 상한가, 어제 야간에 교육을 다 해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뭐 꼭 집어서 오늘 개장 초부터 여러분들께 상한가 들어갈 거니까 매수하세요 이렇게 잡아드리진 못했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뭐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서진 시스템의 흐름 잘 잡아냈고, 그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력주에서 힘든데 뭐 그걸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서진 시스템도 문자까지 못 보내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장이 좀 좋고 우리가 완벽하게 전부 다 수익 기준일 때에는 이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어때요? 뭐 당연히 편입 기준 설정해서 문자 사인 보내드리죠. 10% 비중 정도에. 그래서 9시 14분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때 6.62% 41,900원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이 18%까지 올라갔나요? 그렇게 해서 서진 시스템도 뭐 지금 44,950원 뭐 3시 20분 기준에서의 가격이고, 종가는 뭐 조금 관리가 되면 더더욱 좋겠죠. 어찌됐건 그러한 흐름 속의 기준,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IT 대형주들의 기준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좀 놓고 봐야 되는데, 오늘 아쉽게도 이제 삼성전기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의 흐름은 좀 제한적이었어요. 뭐 LG전자에 뭐 원체 이번 달에 많이 올라와서 뭐 한 템포만 쉬어가는 거면은 뭐 상관이 없겠고, LG노텍 같은 경우에 뭐 개장 초에 또 금요일 날 미국장에서의 애플의 강세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들여다봤는데, 좀 움직임은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래량이 좀 아쉬워요. 어찌됐든 IT 쪽의 기준, 또 업종 대표주 뭐 현대차의 흐름이라든가 또 넷마블의 흐름이라든가 오늘 기준에 뭐 서울반도체의 흐름이라든가 에코프로의 또 가격 반발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긍정적이죠. 이러한 추세 흐름을 홍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달만 가라, 이 정도의 추세가. 그러면 굉장히 편안해지죠. 그리고 삼성전기도 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의 추세 범위는 제일 긍정적으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금요일 날 시장 가격 반발력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대처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일단은 주말 사이에 또 공포감이 찾아왔었죠. 근데 야간에 어제 야간,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야간 교육 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붕괴됐다 하는 쪽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코로나19가 뭐 전체적인 경제 동향을 좀 눌러놓기도 하고 좀 뭐랄까 버겁게 만드는 부분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쪽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간에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기준에서는 하반 경직성을 띄는구나, 더 확대되고 더 난리가 났다 그러더니 하반 경직성을 띄는구나. 그리고 이제 관련주들이 뭐 예를 들면 시장이라든가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가 백신 관련 이런 종목군들이 못 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 지금까지 뭐 못 갔나요? 다 갔지. 예. 그래서 병행될 수 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뭐 잠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주도주는 주도주의 역할로, 지수의 견인차 역할로, 그 다음에 이쪽의 흐름에서는 또 이쪽의 흐름대로, 그러니까 뭐 시젠의 실적 개선폭이라든가 혹은 뭐 백신 관련 주들이라든가 뭐 알소프트라든가 이런 쪽은 또 이런 쪽대로, 또 거기에 이제 대형주 기준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뭐 넷마블, 엔소프트 이런 쪽의 흐름, 전체적으로 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이 강세를 띠면 어느 업종이든 다 강세로 연출이 된다.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지금 1분 남아 있는데, 오늘 뭐 제넨바이오나 뭐 유나이티드가 지금 흐름이 추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이제 한 번씩 유나이티드 오픈을 해드렸는데, 어마어마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 거래량 높게 잡아들여 놓고 들여다봤었는데 오늘 다시금 상한가를 넣어놨네요. 그리고 제넨바이오, 진원생명과학은 뭐 개장 초에 공략이 가능했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셀레믹스는 뭐 상한가 차익 실현, 또 32,500원 차익 실현. 사실상 진원생명과학이나 이런 쪽도 차익 실현해서 물량이 사실 없는 거죠. 뭐 재편입 기준이 얼마큼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저쪽도 제넨바이오도 상한가 들어갔다면은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 나머지 부분은 뭐 종목별로 여러 종목이 있어요. 여러 종목이 있어서 오늘 뭐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제 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던 종목군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어찌됐건 시장은 이제 3시 30분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IT 대형주들의 기준에서도 뭐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은 3시 20분 대비해서는 한호가라도 좀 더 올려놔준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뭐 단기 공략주로 올려드린 종목군들도 오늘 뭐 변동성이 충분히 나와줬기 때문에 보합에서부터 쭉 땡겨 올려진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매매 잘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방안에서는 셀레맥스를 매매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진원생명과학이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앞부분에 가지고 오시다가 조금 이제 손실이신 물량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수익이겠지만은 그래서 추세 매매 때 정리 못 하시고 뭐 이런 종목은 굳이 뭐 시장 영향이니까 손절까지 굳이 노리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찌됐건 결론은 서진 시스템 여기서 이제 그 고점 49,800원 돌리는 흐름도 수급만 확인이 된다면 기대해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쪽의 매수 대비해서는 그 일반 창구를 통해서 기관들의 수급이 좀 더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 하여간에 그 부분 같이 들여다보죠. 자, 그러면 시장 전체적인 상황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일본 쪽의 마감부터 다 볼 텐데 일본 쪽도 0.28%의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건 뭐 보합 수준이죠. 일본이 코로나19 때문에 3월 달에 변동이 나올 때 시장 지수 기준에서 10% 이상의 조정이 연출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건강이상설에 아베 총리가 또 병원행을 했답니다. 그런데 3시간 반 정도 뭐 검사를 했대요. 그러면 그 일본장 끝나기 전이죠. 3시간 반이면은 뭐 언제요? 오늘 낮에 점심때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장 멀쩡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뭐 어떤 뭐 사실상 코로나19 확대된 부분이 일본만큼 더 확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조금 그 제한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도 야 코로나 신천지보다 더 심각해 조심해 강경 대처하시는 기준은 긍정적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그런 것을 또 악용을 해서 너무 강하게 공포 분위기를 만든다. 그런 거는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 기준점에서 우리가 좀 뭐랄까 차분하고 차분하게 좀 대처를 하자. 차분하게 대처를 하고 너무 그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쪽의 선물도 0.54%, 0.46%의 강세 흐름인데 저러한 부분도 일단은 부정적이지 않죠. 당연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왜 저기를 부정적으로 보겠어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1% 미만의 등락 범위이긴 하지만 추세의 강화 부분으로 놓고 보고 그래서 우리 이 종목군들도 쭉 보시면 뭐 삼성전자 어찌됐건 마감에 강보합으로 0.36으로 잘 마감을 지어놨고요. 지수 기준은 선물 쪽이 조금 더 이제 강세 돌려놔서 25포인트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1.0%의 1.10%의 강세. 코스닥이 2.48. 그 조금 뭐 의약품까지 뭐 전체 강세가 연출이 된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삼성전자가 제한적이어서 이제 IT 쪽의 시장 견인력이 다소 이제 지수 견인력은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가격 반발력 그리고 삼성전기 수급까지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좀 아쉬워요. 금요일날 거래가 일부 실렸다 할지라도 거래량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시젠 쪽은
600만 주에서 700만 주 거래량을 놓고 봐야 그래야 이제 변동성 한 10% 볼 수 있다. 지금은 이제 뭐 변동이 원체 크기 때문에 윗방향의 변동성을 주기 위한 6, 700만 주의 거래량이 아니라면은 제한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반대급부에서만 시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7월 달에 우리가 시장 갖고 폭등 랠리 수익 냈을 때 그때 시장이 깨진 게 아니잖아요. 같은 방향에서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들여다보면서 대처를 할 거고, 그리고 금융지주사가 지금 사실 좀 아쉬운 거죠. 36,600원부터 41,500원까지 따라붙었는데 차익 실현 못한 상태에서 두들겨 맞아서 아쉽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기준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 기준을 이제 놓고 보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업종 대표주는 잘라내지 말자는 거예요. 단타 종목에서 실패가 되면 끊어내더라도 이런 쪽은 업종 대표주는 코로나의 문제가 이제는 거의 영향을 못 주잖아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코로나 거의 종식됐다고 보고 서울에서 이제 좀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된 요 흐름을 없다라고 친다면, 그러면 7월 말 8월 초의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 추세 범위에 누가 있었냐는 거죠. 금융지주사, 또 LG와 화학업종, 오히려 또 이제 화학업종 기준에 2차 전지, 거기에 또 하나솔루션, OCI 뭐 이런 신재생에너지 부분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업종 대표주들은 대부분 다 움직였다 보시는 거예요. 현대차, 현대차의 기준. 그래서 뭐 이런 쪽의 기준점 다 놓고 보고 넷마블까지도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넷마블 비중이 높아요. 우리가 사실 비중을 다 사면은 뭐 몇백 퍼센트 되죠. 근데 IT 70% 내에서 종목군들의 별로의 흐름, 또 한진칼 오늘 그나마 수급이 조금 외국에서 들어오고 프로그램에서 들어와서 수급 개선 폭을 기대하면서 오래간만에 일부 신규 편입, 추가 편입, 재편입의 기준을 또 설정을 해봤는데 눌리면서 끝났습니다만 뭐 한진칼의 또 비중까지 감안했을 때 어마어마한 비중이 되죠. 근데 그 비중 조절만 조금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를 가장 많이 좀 담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진칼은 지금 거래량이 없으니까 제한적으로 이제 들여다보시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업종 대표주. 근데 업종 대표주에서 지금 금융지주사, 넷마블을 20%로. 그죠? 그리고 LG화학, 현대차를 10%씩으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 범위에서 장비 부품 업체들을 IT에 연동시켜서 보는 겁니다. IT에 연동시켜서 놓고 보는 범위에서, 그 범위에서 이제 일부 물량 가져가는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거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빠르게 보겠습니다. 수급. 그래서 수급 범위가 일단은 뭐 단기 공략주는 단기 공략주인 거고, 수급 범위 보시면 삼성 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오늘 뭐 수급이 그렇게 뭐 뛰어나지는 않아요. 뭐 동학개미가 샀다 이런 표현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손바뀜 속에서 프로그램 연동폭 정도 수준, 시스템 매매 정도 수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그간의 매도세만 뭐 멈춰주더라도 가격 반발력은 나오는 위치다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전기가 좀 아쉬운 거죠. 거래량이 100만 주는 터줘야 돼요. 그래 추세 강화가 나오는데, 거래량 없이 이제 점진적인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에 연동이 많이 되죠. 시장 강세를 띄면 뭐 동반적인 강세, 시장 수익률 정도의 강세.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면 또 조정을 같이 받죠. 그런 것을 벗어나려면 LG전자처럼의 자체적인 수급 강도가 나와야 되고, 거래가 좀 일정 범위 실려야 됩니다. 오늘도 LG전자는 편입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LG전자가 개장 초에 거래가 실리는 날은 겁을 내는 게 아니라 추가 편입 단행해야 돼. 신규 편입 단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LG이노텍도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최소 50만 주, 100만 주까지도 실려야 돼요. 조금 아쉽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SDI, 하이텍, 그다음에 한진칼 수급 계속 이제 누적적으로 이렇게 계속 쌓여져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종가 이제 조금씩 올려놔야 되는 위치가 되고요. 시젠의 수급 그렇게 크게 의미는 부여하기 어렵고, KB금융도 수급 정체 상태,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이쪽도 이제 움직임 가벼울 것 같아요. 오늘 저점에서 이제 잘 버텨냈고,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적 수급이 일부 있기 때문에 단기 수급만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편입한 단가 대비해서 뭐 탄력적이지 못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수수료 빼고라도 빠져나올 겁니다. 하나솔루션은 정리가 다 끝난 상태인데,
재편입을 못 잡고 있죠. 여력도 없고. LG화학 부분의 흐름 신고가 랠리 다시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현대차 부분도 18만 500원 고점 돌파를 다시금 기대를 해봐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로. 그리고 넷마블 그 밖에 이제 뭐 우리 쪽 장비 부품 업체들 기준에서 흐름이죠. 넷마블도 누적 수급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 서울바이오시스 서울바이오시스는 글쎄요. 뭐 유안타 쪽이 일단은 뭐 보이지 않으니까 심리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반도체 또 에코프로 미코 어떻게 할 거예요? 미코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RF텍 일진머티리얼즈 동진세미캠 서진 시스템 오늘 그 일부 물량 오버나잇 하시는 분들 수급이 뒷받침되니까 내일 눌리더라도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언제든지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2% 적은 물량 아니죠. 2% 매집 들어오고 변동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반등이 나왔어요. 이러한 흐름처럼 장비 부품 업체들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고 한진칼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시장 가격 반발력 나오면 따라붙을 수 있다. 한진칼이 따라붙어서 윗방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래대금이 적어서 우리가 막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그럼 당연히 IT에서 주도력을 가지고 가자. 그리고 그 밖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7월 달에 시즌에서 엄청난 또 수익을 가지고 온 것처럼 뭐 단기 공략주 왜 못 들여다보겠어요. 조금만 뭐 지금까지 견뎌오셨으니까 어제 뭐 금요일까지도 주말 견뎌오셨으니까 지금만 조금만 감내하시면 충분하다. 8월달 계좌 수익도 완벽하게 확정 짓고 마무리 질 수 있다. 8월 초에 좋았잖아요. 중순에 좀 주춤했지. 월말까지 해서 아직까지는 뭐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거래일수로 5거래일이나 남아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러면 5거래일이면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고요. 음악 한 곡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